자, 그러면 예, 이제 진짜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한 거. 예, 우리는 어디 수준에 와 있는가? 예. 치료제 개발에. 파스테르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봐 주시죠. 전 세계 다른 연구진보다 굉장히 빨리 결과는 냈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저희가 연구 결과 낸 것 중에 지금 한 4개 정도는 지금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 저희 연구 결과도 있고 다른 뭐 일본, 독일,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이렇게 좀 나오고 또 소수의 케이스였지만 뭐 비슷한 괜찮았던 임상 증례 보고도 있어갖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대한 거랑 또 이제 임상 시험 들어가서 결과는 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 독일이나 영국 뭐 예. 몇몇 나라는 이제 3상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국내 개발 치료제는 지금 처음 1상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지금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있는 것도 임상 2상입니다. 임상 1상은 왜냐하면 약물 재창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약물들이 다른 질환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쭉 다 거쳐서 승인받은 약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임상 1상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별한 증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보통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증상에 대해서 이미 임상 1상 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임상 1상은 지금 거의 필요가 없고요. 네. 바로 임상 2상 혹은 필요하면 임상 3상에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식약처 같은데 이제 리스트 업된 것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2상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이상에 돌입했다고 하는 기대를 많이 모으는 게 예. 제대로 임상 효과가 입증된다면 예. 뭐 비율을 두죠. 지금 렘데시비르가 치료제처럼 예.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포 수준에서 렘데시비르보다 효과 좋은 것도 꽤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고 근데 이게 세포 수준에서 본 거랑 그다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에서 한 거랑 이게 똑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뭐 왜냐면- 그거야 예, 가능한 예, 얘기인데 가령 렘데시비르에 비하면 뭐 몇 배라든지 뭐 네. 이 효과성을 수치로 하면요. 저는. 세포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그 농도치를 비교했을 때 한 600배 정도는 한 600배 정도는 600배. 봤어요. 600배를 보긴 봤는데 600배. 이렇게 끌어가시네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게 환자한테 치료가 600배 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세포 단위에서는 600배 예, 치료 효과가 그거는 있다.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세포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한테 가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흡수되는 부분도 달라지고 예. 약물의 반감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나 이제 연구 결과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구충제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뭐 사실 구충제가 작년부터 뭐 항암 뭐 이제로 어디 쓰더라. 요거는 좀 과학적 근거가 좀 없이 좀 쓴 거를 같고요. 저희가 약간 논문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팀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고서 저희가 조금 더 언급을 했던 게 이제 특별히 이제 주목을 받는 약물인데 그중에 이제 구충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 제가 흔히 말할 때 작년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충제라고 표현을 많이 네, 하는데 네. 요거는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는 게요. 저희 전에도 전 세계 여러 군데 실험실에서 보면 연구실에서 보면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포 수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안심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뭐 효과도 좋고 두루두루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관련된 이 약물의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가도 마침 작년 말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 스토리가 좋은데 이게 구충제다 보니까 이게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효과는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구충제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형을 바꿔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논문이나 이런 거로 발표는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이게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백신은 딱 한국의 이름으로 공공재로 만들어서 쫙 이제 기본 가격만 받고 돈벌이를 안 하고 치료제는 우리나라 제약이 거의 뭐 로슈 수준으로 클 만큼 큰 돈도 벌고 뭐 이런 그림이 뭉게뭉게 떠오르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고 이제 여쭤보면
어떤 전문가는 너무 유보하고 어떤 전문가는 막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래요. 네. 자, 우리나라가 네. 현재 갖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가능성은 어디에 와 있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얘기하신 대로 백신 개발에 국가 투자하면. 예산 투자하겠다. 이거 어떻게 반응하세요? 일단 현재 단계를 저는 이제 치료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다른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약물 재창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막 완전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거면은 좀 약간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약물 재창출과 관련해서는 뭐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게 나중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약물 재창출에 해당되는 약물들이 뭐 특허가 이미 물질 특허가 만료되고 네. 그런 게 있지만은 아직도 보면은 약간 용도 특허나 다른 특허 이슈들이 좀 있고. 아니, 말씀 중에 예. 지금 약물 재창출 기법으로 접근한다고 치료제를 예. 개발한다고 할 때 예. 확인된 구체화된 약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굉장히 아직 그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많은데 예. 당연히 그 중에는 예. 떠오르는 부상하는 예.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건 재창출은 아닌데요. 네네. 그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임상 이상 들어간 약이 있어요. 렘데스비르랑 굉장히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고, 근데 렘데스비르가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게 주사제예요. 주사제다 보니까 이게 경증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맥 주사 사용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경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 특별히 치료를 안 하더라도 나을 수 있는데, 이게 주사제다 보면은 사실 이게 임상 시험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경험상 보면은.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개발된 약물 중에 하나가 비슷한 작용인데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가 임상에서 효과 있으면은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그 외의 약물 재창출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긴데 요거는 임상 시험 끝나봐야 합니다. 요거는 진짜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요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예. 그 몇 가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변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겉옷만 갈아입는 정도면은 언제든지 하나 약을 제대로 하나 만들면 치료제로 쓸 수가 있다. 그쵸. 예, 그거 변종이 아니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쵸.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약물 재창출, 뭐 중화항체 예. 프로덕트, 그다음에 예. 혈장 치료제 등등등으로 해서 치료제가 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전에는 아주 무식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예. 예전에는 처음 막 코로나 왔을 때 예. 아유 3년간은 해외 못 나가겠네. 아. 근데 요 며칠 전부터는 앞으로 5년은 못 나간대. 아유.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물이 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 독감 걸릴까봐 뭐 못 나가진 않으니까. 그럼. 예. 약물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정도가 되려면 3년이 필요하겠습니까? 5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속도로 봤을 때는 예. 한 내년 후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아, 그럼 나온다. 이렇게 뭔가가 내후년에는 치료제라고 우리가 확인된 게 있다. 치료제는 확실히 얘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백신은 백신은? 백신은 지금 뭐 속도로 봐서는 내년 초반에 뭔가 나올 것처럼 엄청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수급 문제도 있고 해갖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걸 공급하고 하기에는 뭐 내년 후반 뭐 아니면 내후년 초반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같아요. 봐야 되는군요. 예. 내 잘 아는 지인 중에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예, 예. 타미플루 주입받고 바로 그냥 직효로 난 사람의 사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신종플루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려면 일단은 내년 후반까지 가능하다는 게 백신이고. 그건 백신, 그러니까 개발 자체 아마 실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건 내년 초반에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수급 문제 치료제는 때문에. 또 백신보다도 그 후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치료제는 근데 이걸 제가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전에 신약 개발 과정 보면은 네. 임상 2상까지도 잘 나갔어요. 네. 그러다 임상 3상 되면 수천 명, 어쩌면 10,000명 이상으로 막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올스탑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참 시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어쨌든 부분은. 백신은 내년 초 그리고 우리가 맞게 되는 거는 투약받게 되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면 하반기나 말 내후년 초 내후년 그냥 초? 조심스럽게 짐작이 그렇게 예. 봅니다. 제가.
하여간 특이한 체험을 우리가 온 인류가 75억의 네. 인구가 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이 저 이렇게 맞습니다. 중지되는 체험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그 참가한 나라들의 문제였는데 이건 전 세계가 와 이런 체험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몇 달이 아니라 이제 몇 몇 년을 년. 각오하고 지나가야 된다. 예,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저보고 너무 그렇게 뭐 어디 편이라고 얘기하지는 마시고 한국은 참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경제적 대처도 현재까지. 그렇고 사회적 지금 일부 교회들의 문제 때문에 이제 한데 이 정도 갈등은요 우리가 안고 나가는 내부 질환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김승택 박사님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요. 그 어린이가 되셔갖고 제가 소년소녀 어린이 동화 같은 거 저 위인전을 보면 예. 다 우연히 발견합니다. 예. 자다가 뭐 이렇게 탁 되고 다 우연하게 사과가 툭 사과가 툭 떨어지니까 떨어져. 그쵸. 만유인력이 딱 나타나고 그렇죠. 그렇게 기가 막힌 치료제를 예. 어느 날 실수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저도. 예.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한국 사회는 현재 락다운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집에 계시고 이동을 줄이시고 최소한으로 이 기간을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